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 수양. 가을 저녁 고구마 국 냄새가 그리운 시절. 책 읽기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부에 이어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아직도 투자가 불안하고 손실만 보고 있다면 앞으로는 벤저민 그레이엄을 안내자로 삼는다면 일생 동안 흥미진진하면서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여정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어떤 펀드보다도 유리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최고와 최악을 가릴 필요 없이 시장의 모든 주식을 항상 보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도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은 바로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대부분은 아마추어이며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순진한 행동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각자 해결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잃었습니다. 증권회사의 중요 수입원이 스스로이기 때문에 중개인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의 영업 방식을 고수합니다. 고객은 대부분 투기적인 자문을 원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영업활동은 시장의 하루하루 거래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증권사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중개인과 거래할 때 항상 신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은밀한 정보나 그와 유사한 어떤 소문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이나 태도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 원금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익이나 약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라면 증권회사의 재무 분석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가치에 관심이 있는 재무 분석가의 추천은 실제로 전반적인 수익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부분 재무 분석가, 기업 분석가보다 미래 주가 추론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투자 방법을 구체화할 때는 물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도 스스로 쌓는 지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대부분 투자자는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로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환상적인 소득이나 수익을 장담하는 증권사, 중개인이나 주식 판매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의 선택 과정이나 시장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매매 기법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거 경험과 분석에 따라 높지 않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우량 채권 및 우량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를 국한해야 합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전망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예측과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날 예측을 미리 구별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며 예측은
애초부터 신뢰할 수 없으므로 분산 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주가를 올리는 목적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영자는 일반 투자자의 어리석은 착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최고가일 때가 아니라 아주 저가일 때 매수해야 하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현금을 낭비하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주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 숨는 진짜 목적은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스톡 옵션을 팔아치워서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기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업 회계에는 속임수가 많으며 증권 분석도 복잡해지기 일쑤고, 주식 평가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현재 가격으로 가치 있는 종목을 사고 있다고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에는 맨 뒷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넘겨가며 읽어야 합니다. 회사가 노출하기 꺼리는 사실은 주로 뒷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 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석을 읽기 전에는 절대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적용 가능한 기준을 통해 주식 가치가 불합리하게 고평가된 것을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래 내용을 해당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1.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 2.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3. 지난 10년 동안 영업 실적에서 적자를 보인 해가 있는 회사. 4. 지속적인 배당 지급 기록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회사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는 사항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적당할 때 주식을 팔고 세금을 내는 것이 팔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실한 이익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기 어렵고, 모든 것을 모험에 거는 사람은 파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을 확실히 막고 모험을 경계하며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종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파멸이 난무하는 약세장을 차분하고 끈기 있게 견디는 자만이 다음 기회의 번역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은 종목이 전문가들의 표준적 분석 과정에서 냉대를 받거나 애명되는 사항이라면, 현명한 투자자는 이처럼 저평가된 종목 중에 숨은 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본질적으로 인위적이고 무작위로 변동하게 되며, 아무리 현명하고 철두철미한 증권 분석가가 제시하는 결과라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분석가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류 주식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틀에 맞춰 사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쉽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의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자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자신들의 사용하는 기술이 유행에 맞지 않더라도 고수의 원칙을 지키며 일관적으로 적용합니다. 투자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며, 그러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특히
투자자와 발행회사에 모두 유익하다고들 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만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강 시장이 막을 내릴 즈음에 발행된 전환사채는 일반적으로 불만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호황일 경우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전환권 행사를 하기 어렵게 되고 자연히 전환사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환사채의 근본적인 안정성마저 의심받기에 이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하는 시점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최소한 2번 이상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좋은 점은 배당과 달리 주식을 팔지 않는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사주 매입의 부정적인 예를 들면 스톡옵션으로 엄청나게 보상을 받는 경영자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 주가 변동이 더 커질수록 스톡옵션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주가 변동성이 약하며 따라서 경영자가 배당을 늘린다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경영자나 고용인에게 미래에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그러나 거의 모든 경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립니다. 투자자는 스톡옵션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싼 주식과 비싼 주식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항상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상당히 하락한 후에 매도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기는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의 모든 돈을 적어도 대부분 잃지 않겠다는 다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도 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금을 분산함으로써 자산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순식간에 소멸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험은 주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투자의 위험은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보라. 거울 속에서 나를 응시하는 그 존재가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에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결과가 동일한 비중으로 양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항상 예측이 맞을 가능성과 더불어 예측이 맞지 않은 경우에 대응할 방법을 확실히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지속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미스터 마켓을 따라 유행하는 주식에 돈을 쏟아붓는 것만 하지 않아도 파멸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아무리 마음을 흔들더라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지 않고 관리합니다.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분산 투자를 고수해야 합니다. 투자 역시 하나의 모험입니다. 투자의 미래는 항상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염을 안내자로 삼는다면 일생 동안 흥미진지하면서도 좀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여정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